요즘 금값 정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숫자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먼저 지금 금값 도대체 얼마야? 이걸 딱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오른 거야? 그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우린 이제 뭘 해야 하나? 투자 전략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기준부터 잡고 가야겠죠?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에서 순금 24K 이거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근데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게 될 이 숫자는 사실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보면요, 24K 순금 1g의 이론적인 가격이 23만 7,913원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불과 3주도 안 돼서 무려 9.4%나 뛰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금 한 돈, 그러니까 3.75g이죠. 이걸 99만 2천원이면 살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가서 금 한 돈 주세요 하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네,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바로 이 차이, 이 갭이 우리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지죠. 우리가 금을 살 때 가격이랑 반대로 팔 때 가격이 다르다는 거. 이걸 전문용어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금시세닷컴을 보면 내가 살 땐 102만 원인데 팔려고 하면 87만 원밖에 못 받아요. 계산해보면 무려 15%에서 18%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금을 사는 순간 일단 이만큼은 손해를 보고 시작한다는 거죠. 오케이, 오늘 금값이 비싸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승세가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좀 더 큰 그림에서 볼까요? 우리나라의 금값만 봐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국제 시세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세요.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5,000달러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모두가 넘기 힘들 거라고 봤던 강력한 저항선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가뿐하게 뚫고 5,106달러까지 갔다는 건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얼마나 안전자산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이게 얼마나 가파른 상승세냐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6% 넘게 올랐고요. 좀 더 길게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와, 무려 72%입니다. 이건 뭐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운 거죠. 자, 이렇게 국제 금값이 뜨니까 당연히 국내 금값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단 하루 만에 2.39%가 급등했습니다. 하루에 2% 넘게 올랐다는 건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겁고 변동성이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누가 기름을 붓고 있는 걸까요? 지금 금값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리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가격 급등 뒤에는 크게 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정책 같은 거시경제의 큰 흐름, 둘째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 첫 번째 이유가 좀 재미있어요.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금리가 높으면 이자 안 주는 금은 인기가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경제 전체가 너무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일단 안전한 데부터 가자 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랑 금을 둘 다 사모으고 있는 거예요. 참 이례적인 현상이죠. 두 번째는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국내 금값을 끌어올리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국제 금값이 달러 기준으로 오르는데 그 달러 자체도 원화 대비 비싸지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비싸게 금을 사야 하는 거죠. 이걸 더블 펀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얘기죠.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이 불안해지거나 하면 전 세계 돈이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찾는 피난처가 바로 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죠. 자, 이렇게 금값을 밀어 올리는 힘이 강력한데 그럼 가장 궁금한 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남죠. 이대로 계속할까요? 아니면 한번 쉬어갈까요? 가능한 시나리오 3가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결국 앞에서 말한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만약 국제금값이 5,050달러 선도 뚫고 올라가고 환율도 계속 이 상태라면 107만 원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상승 지속 시나리오고요. 반대로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를 확 올리거나 해서 국제금값이 5,000달러 아래로 꺾이면 그럼 101만 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기 조정 시나리오. 그리고 이 두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 지금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횡보 장세가 펼쳐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3가지 시나리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자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거든요.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그리고 아직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각각 맞춤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먼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감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나는 102만 원대에 사서 105만 원이 되면 판다. 만약 101만 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미리 다 짜놓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장기 투자자분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금은 대박을 노리는 로또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보험을 이렇게 비쌀 때 한꺼번에 드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은 절대 몰빵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100만 원 초반대로 내려올 때, 그럴 때마다 조금씩 꾸준히 삼아오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안전판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신 분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는 조바심, 즉 포모 때문에 섣불리 뛰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전략은 오히려 공부하는 것이에요. 금 ETF는 뭔지, 실물금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그리고 정금 구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 0.5돈이나 한돈 정도만 사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시장 전체를 한번 조망해보죠. 이렇게 뜨거운 금시장은 지금 한국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주식이나 코인의 변동성은 너무 부담스럽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은 좀 비싸더라도 꼭 갖고 싶다. 이게 지금 투자자들의 솔직한 심정인 거죠. 주식 코인처럼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 있는 자산에 지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잠자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금을 사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이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르는 가격만 보고 무작정 따라가지 마세요. 그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 금은 단타로 치고 빠질 투기 상품인가? 아니면 내 전 재산을 지켜줄 보험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현재 금 시장의 데이터부터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옆으로 가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떤 상황에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금융시장의 숫자 하나가 어떻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는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446.65원. 이게 2월 20일 원달러 환율 종가인데요. 근데요, 진짜 재밌는 건 이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그 스토리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숫자 뒤에 숨겨진 그 드라마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날 원화가 말이죠, 진짜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어떤 하루였는지 먼저 한번 보시죠. 보세요. 아침에 1449원으로 시작해서 장중에는 1451.60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1444.20원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1446.60원에서 마감했죠. 하루 변동폭이 무려 7.4원. 이게 폭락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하루였던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널뛰기를 한 걸까요? 그 이유, 그 촉매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좀 의외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미국 대법원에서요.
미국 대법원이요 예전 행정부가 부과했던 특정 관세가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세가 위법이라고? 그럼 그동안 냈던 세금 돌려받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확 생긴 거죠. 이게 바로 그날 환율 스토리의 완전 핵심이었어요. 자, 흐름을 한번 보세요. 먼저 관세 위법 판결이 딱 나왔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관세 환급받겠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이걸 보고 바로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야 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즉 달러 약세를 전망한 겁니다. 아주 논리적인 흐름이죠. 결과는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뚝 떨어졌고요. 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순식간에 1444.5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딱 나온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미국발 뉴스가 환율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동안 한국 내부에서는 반대로 환율을 위로 밀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힘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버티는 힘의 정체입니다. 파란색이 한국 기준금리, 빨간색이 미국 기준금리인데 이 차이 보이시죠? 이게 좁혀지질 않고 계속 벌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무려 1.25%포인트. 이 엄청난 금리 차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사실상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뭘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왜 손발이 묶였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약세는 더 심해지고 돈은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서울 아파트 값도 다시 들썩이고 있어서 금리를 내리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환율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끌어올리려고 하고 이 두 힘이 어떻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는지 전체 그림을 한번 맞춰보죠. 이게 바로 그날의 줄다리기 구도입니다. 환율을 아래로 당기는 힘, 즉 원화 강세 요인은 뭐였죠? 그렇죠. 미국의 깜짝 판결이랑 달러 약세였어요. 반대로 환율을 위로 당기는 힘, 원화 약세 요인은 바로 끈질긴 한미 금리 격차와 고금리 환경이었던 겁니다. 결론은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타협이었습니다. 미국발 호재가 원화를 강하게 만들긴 했지만 한국의 구조적인 금리 문제가 그 힘을 딱 제어해버린 거죠. 어느 한쪽도 이기지 못한 정말 팽팽한 싸움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자, 어제의 사건은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경우입니다. 만약 달러 약세 흐름이 계속되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환율은 1440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달러를 팔거나 원화 자산을 늘리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대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 원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갑자기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는 데이터가 나오거나 뭔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터지면 그때는 다시 1450원을 훌쩍 넘어 146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일 텐데요. 바로 박스권입니다. 특별한 뉴스가 없는 한 앞에서 봤던 그 두 힘이 계속 팽팽하게 맞서면서 환율이 이 좁은 상자 안에 갇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환율이 1440원에서 145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당분간은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높은 레벨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시장이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박스권에 딱 갇혀버렸을 때 과연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일까요? 어쩌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썸네일 이미지는 금 시세와 시장 분위기를 강조한 연출용 디자인입니다. 영상에는 AI 음성 가상 진행자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나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